다들 잘 쉬었나요? 자, 다시 힘내서 수업 시작해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 예시 결과표를 준비했어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검사 결과에서 얻게 된 각 적성요인별 점수를 시각화한 거예요. 가로축에는 11개의 적성요인이, 세로축에는 각 요인에서 얻은 점수가 표시되어 있죠. 여기서 100점은 기준이 되는 평균을 의미하고 100점보다 높으면 그 적성에서 비교적 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100점보다 낮으면 그 부분에서 더 개발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높은 점수의 적성 요인은 여러분이 해당 적성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력이 높다면 복잡한 통계 자료를 해석하고 활용해야 하는 직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죠. 반대로 낮은 점수의 적성 요인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점수가 낮은 요인을 무조건 단점으로 보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면 좋겠죠? 중요한 건 점수의 높낮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각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표를 해석할 때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3개의 적성 요인과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3개의 적성 요인을 골고루 살펴보는 게 유용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강점과 보완할 부분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특히 점수가 특별히 높거나 낮은 항목이 있다면 해당 능력을 더욱 강화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좋습니다. 화면에 있는 그래프는 그래도 문제 해결력만 빼면 고르게 높이 나왔네요. 제 그래프는 사실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프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이 각 능력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 영역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완만하게 중상 이상의 점수로 이루어진 그래프라면 다양한 능력을 고르게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래프의 곡선이 크고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특정 적성에 집중적으로 능력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위검사별 점수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각 적성 요인에서 받은 점수 외에도 각 적성에 포함된 세부 검사들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가 제공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1개의 적성 요인을 측정하는 17개의 하위검사가 있어요. 각 하위검사는 특정한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항목들이죠. 예를 들어 언어력은 어휘력과 문장 독해력이라는 두 가지 하위검사를 통해 더 세부적으로 측정돼요. 아, 그래서 하위 검사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하위검사별 점수는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 더 발전할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예요. 전체 프로파일을 통해 적성 요인과 하위검사 간의 관계를 함께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위검사 점수도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하위검사 점수는 구체적인 직무나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더 세밀하게 측정해주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능력 진단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시간이에요. 바로 추천 직업 결과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각자 검사 결과에 따라 5개의 추천 직업이 나왔죠? 추천 직업은 실제로 해당 직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적성 점수 평균과 개인의 적성 점수를 비교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추천 직업에는 세부 직업과 해당 직업에 특히 요구되는 중요 적성 요인이 함께 제시됩니다. 이 중요 적성 요인이란 그 직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적성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법률 전문가라면 언어력, 추리력, 수리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제 추천 직업이랑 제가 가진 적성 점수가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해요. 바로 그 부분을 위해 추천 직업과의 비교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의 적성 프로파일과 1순위 추천 직업의 프로파일을 비교해서 어떤 적성 요인에서 부족하거나 충분한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에서 꺾은 선은 여러분의 점수를 나타내고 막대 그래프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 법률 전문가와 여러분의 언어력, 추리력, 수리력이 비교되었을 때 여러분의 점수가 그 직업에 적합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관심이 없던 직업들만 추천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추천 직업 결과는 현재 적성 요인별 수준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직업을 추천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개인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직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직업 선택은 적성뿐만 아니라 흥미, 경험, 가치관, 특기, 자격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아, 그러면 이 결과를 기반으로 제 흥미나 다른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강점을 가진 적성 요인을 기반으로 추천된 직업을 살펴보고 스스로에게 더 잘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검사할 때 여러분이 취업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직업을 입력하셨죠? 네, 희망 직업을 2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 2개의 희망 직업과
실제 여러분의 적성 점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는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업의 평균 점수이고 꺾은 선은 여러분의 적성 점수를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중요 적성 요인에는 별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중요 적성 요인이란 해당 직업에서 특히 더 요구되는 중요한 적성이라고 했지요. 해당 직업에서 특히 중요하게 요구하는 적성 요인이 무엇인지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겠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랑 제 적성 점수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희망하는 직업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적성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관련 기술을 배우거나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적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의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 적성에 맞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 현 직업과의 비교 그래프도 함께 제공되니까요. 나의 적성 점수를 현재 직업이나 이전 직업의 적성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의 적성과 지금 직업의 적성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럼 현재 이 직업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이 비교 그래프를 통해 여러분의 적성을 더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경력을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인용 직업적 성검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함께 알아봤어요.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적성을 파악했으니까 취업 준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쌤, 사실 취업 준비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막막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쌤이 이 적성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실전 비법들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줄게요. 걱정은 잠시 잊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